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3에서 광선은 시작점과 방향 벡터를 사용하여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시작점과 방향 벡터가 있으면 t에 대한 매개 변수 방정식 s 플러스 td로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분에 대한 매개 변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구하는 방법은 시작점은 p0이고 방향 벡터는 p0에서 p1을 가는 벡터이기 때문에 p1-p0가 됩니다. 이 두 값을 위의 식에 대입해 주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pt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식은 1-t의 p0 플러스 t의 p1 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은 t에 대한 1차 식이기 때문에 1차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분에서 t는 0과 1 사이에만 존재해야 합니다. 두 끝점을 잇는 선분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내 보았는데, 해당 1차 매개변수 방정식의 특징으로는 PT가 두 점을 선형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형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가중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두 끝점의 가중치를 구해보면은 P0의 가중치는 1-t가 되고 P1의 가중치는 t가 됩니다. 그리고 PT는 해당 선분을 t 대 1-t로 분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그 수식은 1-t의 p0 플러스 t의 p1은 pt이다 라는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면은 아까 t가 0부터 1 사이에만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p0에서 0으로 시작해서 1까지 쭉쭉 올라가면은 선분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개변수 곡선을 구해볼 건데, 곡선을 정의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서 했던 선형 보관을 대기적으로 반복하여 매개변수 곡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드 카스텔주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이를 2차 베지어 곡선, 드 카스텔주 알고리즘을 통해서 2차 베지어 곡선을 구해보면은 2차 베지어 곡선은 컨트롤 포인트가 현재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P0와 P1의 선형 보관인 P10, P1과 P2의 선형 보관인 P11, 이 두 점을 다시 선형 보관해주면은 P20가 나오는데, 이 점이 이제 2차 베지어 곡선 PT 값이 되게 됩니다. 아래 수식을 보면은 P0와 P1을 각각 P 대 1-T로 선형 보관해줘서 P10를 구하고, P1과 P2도 선형 보관해줘서 P11을 구하고, 그걸 다시 같은 비례값으로 선형 보관해주게 되면은 P20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식을 풀어보면은 결과적으로 1-t제곱의 p0 플러스 2t의 1-t의 p1 플러스 t제곱의 p2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점을 t의 변화값에 따라 모아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도 t값이 0부터 1까지 증가하면서 곡선을 그리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2차 배지어 곡선의 특징으로는 P0부터 P2까지 갈 때 P1은 거치지 않고 P1은 해당 곡선을 끌어당기는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0에서 P2로 곡선이 그려지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차 배지어 곡선도 똑같이 그려줄 수 있는데 아까 2차 배지어 곡선처럼 먼저 P0, P1을 선형보관해주고 P1과 P2를 선형보관해주고 P2와 P3를 선형보관해줍니다. 그리고 2차 배지어 곡선처럼 다시 한번 선형보관을 해주어 점 두 개를 구해주게 되면은 해당 점 두 개를 다시 선형보관하여 3차 배지어 곡선의 PT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3차 배지어 곡선도 2차 배지어 곡선과 마찬가지로 P0부터 P3까지 곡선 형태가 나오게 되고 P1과 P2는 당기는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만나지는 않고 당기는 행위만 하게 됩니다. 아래 수식과 같이 3차 배지어 곡선의 수식을 구해보면은 해당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애니메이션과 같이 초록색 점이 지금 P 값인데 값이 증가함에 따라 P0부터 P3까지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4차 배지어 곡선도 구하는 방식은 똑같고 컨트롤 포인트는 현재 5개가 있고 3차 배지어 곡선에서 대기를 한번 더 해주면은 4차 배지어 곡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4차 배지어 곡선은 뒤틀린 모양 등의 문제 발생이 심하고 2차 배지어 곡선은 너무 단순하여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3차 배지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있고 다음으로 번스타인 다항식인데 번스타인 다항식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n차 배지어 곡선에 대해 배웠는데 n차 배지어 곡선은 n 플러스 1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보면은 1차 매개변수 방정식에서는 컨트롤 포인트가 2개였고 2차에서는 3개, 3차에서는 4개였습니다. 그래서 n차 배지어 곡선에서는 n 플러스 1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필요하고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각 컨트롤 포인트는 가중치를 개수로 갖게 되는데 이때 이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바로 번스타인 다항식입니다. 번스타인 다항식을 한번 보면은 앞에 있는 수식은 n개 중에서 i개를 선택할 때의 경우의 수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t의 i승 곱하기 1-t의 n-i승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차 배지어 곡선에서 P1의 개수를 알고 싶다면은 한번 대입해 보면은 n이 3이고 i가 1이기 때문에 3, 1 t 곱하기 1-t의 2제곱이 되게 되고 3개 중에서 1개를 고를 경우의 수는 3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t 곱하기 1-t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왼쪽 식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P1 3차 배지어 곡선에서 P1의 개수는 3t 곱하기 1-t의 제곱으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포인트 순서에 관한 건데, 배지어 곡선에서 컨트롤 포인트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컨트롤 포인트 순서에 따라서 배지어 곡선은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만 통과하고 나머지 점은 곡선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은 곡선의 모양도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테셀레이션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곡선을 표현할 때는 선분들의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을 해주는 방법이 테셀레이션이고, 테셀레이션은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t값을 n씩 증가시켜서 점을 찍은 후에 그 점을 이은 선분들의 집합이 곡선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테셀레이션입니다. 아핀 불변성은 배지어 곡선에서 테셀레이션을 하고 회전을 한 것과 회전을 하고 테셀레이션을 하는 것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아핀 불변성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테셀레이션을 먼저 하고 회전을 하게 되면은 회전을 시켜야 할 점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만, 회전을 먼저 하고 테셀레이션을 하면은 회전을 할 때 컨트롤 포인트 4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밋곡선은 배지어 곡선과 동일한 곡선인데, 다른 점은 4개의 컨트롤 포인터를 쓰는 대신 시작점과 끝점은 그대로 놔두고 P1과 P2 대신 P0의 접선 벡터 V0와 P3의 접선 벡터 V3를 이용해서 곡선을 나타낸 것이 허밋곡선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PT를 미분한 P'P가 있을 때 접선 벡터는 P'에 0을 넣어야 V0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식을 이용해서 P1에 대하여 식을 고쳐주면은 P0과 3분의 1 V0으로 식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V3 구하는 방법은 P'에 1을 넣고 똑같이 P2에 대하여 식을 써주게 되면은 이 두 값을 원래 배지어 곡선에서 배웠던 PT의 식에 대입해주면은 P0와 V0, P3, V3를 이용한 허밋곡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캔멀롬 스플라인인데, 캔멀롬 스플라인은 곡선을 이어붙인 곡선인데, 특징은 곡선을 이어붙일 때 생긴 변곡점이 있을 때 한 변곡점의 접선 벡터와 인접한 두 변곡점의 선분이 평행을 이루게 곡선을 이어주는 것이 캔멀롬 스플라인입니다.